60 몇 번? 5번. 65번. 65번은 뭔가 보자. 일단 봐봐.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AN은 지금 EN이라고 했어. 그 AN들을 지금 하나씩 다 나열해 주세요니까 A라는 집합 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2랑 4랑 6이랑 8이랑 10이랑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지?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뭐가 될까요? B라는 집합 자체는 얘는 3n-2라고 하는 걸 bn이라고 하는데 그 bn이라고 하는 걸 다 써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1이네요 그죠? 2 집어넣어봐 얼마야? 4인가요? 3 집어넣어봐요 그럼 얼마야? 7이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열이 지금 b가 될 거예요. 그럼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겹치는 거잖아. 겹치는 거니까 이렇게 겹친다 그지? 이렇게 겹친다. 또 뭐 이렇게 겹치겠지. 다음 겹치는 것만 한번 찾아보자. 다음 겹치는 거 이거 12 다음에 이거 14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16 될 거야. 얘는 13 다음에 16 되겠죠? 다음 겹치는 건 뭐가 됐어? 16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랑 그다음에 10이랑 그다음에 16이랑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애였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지? 그럼 몇 차이 나요? 6 차이 나네요? 몇 차이 나요? 6 차이 나요. 등차수열이다 그지? 됐어? 그럼 일반항 구해주세요. C에는 뭐가 될까요? 첫째 항이 4고요. 공차가 얼마였습니다? 6이었습니다. 그죠? 얘는 6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얘가 그렇지 않죠? 다음 70 몇 번? 71번. 71번. 71번 뭔가요? 아하. 공차를 줬네 얘는 그지? 공차를 줬어요.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공차를 줬어. 공차가 2라고 줬어. 그럼 봐봐. 얘는 뭘까요? 얘는 A 더하기 3D지 3D. 3D. 맞아? 이거 대 A 더하기 뭐였어? 8D잖아 얘는. 맞아? 이거가 뭐야? 3대 5입니다.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공차가 지금 얼마라고? 2라고 준 거예요. 여기는 공차가 2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가 돼? 3A는 3A 더하기 뭐야? 이게 16이니까 48 되나요? 이거는 이렇게 곱한 거다. 그지? 그러면 5A에다가 6이니까 뭐가 돼요? 더하기 3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냥 2A가 될 거고요. 이제 18 되나요? A는 뭐가 됩니다? 9가 되네요. 그럼 첫째 항도 찾았네요. 이제. 그지?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A는 뭐가 될까요? 9에다가 더하기 n-1,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정리해주면 얘는 2n-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AN. 이제 궁금한 건 A 15였으니까 이제 15 집어넣으면 37 되네요.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비례식 확인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없어? 네. 저 하나 있어요. 오케이. 몇 번? 저 77번. 77번. 77번 뭐야? 양수인 항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양수인 항의 개수. 일단은 여기서 몇 개 줬어 나한테? 2개 줬죠? 일반항 한번 가보자. A 1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니? 이거는 A 더하기 10D죠. 10D. 맞아? 이게 얼마래? 166이래. 그 다음에 A 51이래. 얘는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50D지? 얘가 몇이래? 마이너스 114다. 이렇게 줬어요. 그지? 이 상태에서 요거 두 개랑 식을 줬으니까 나는 연립해서 A랑 D를 구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해볼까요? 그냥 그대로 한번 빼보자. 얘에서 얘를 빼보자. 얘에서 얘 빼면 빵이고 얘에서 얘 빼면 뭐가 돼? 40D 이렇게 되고 얘에서 얘를 뺐어요. 얼마니? 200 마이너스 200 8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D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7이었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여기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봤어요. 얘 마이너스 70이 되잖아요. 그리고 넘어갔더니 몇이 됐어? A는 몇이 됩니다? 100, 236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A 236이고 공차는 뭐였어? 마이너스 7이었어.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 236에다가 더하기 n-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7n 플러스 얼마가 되니까 7 더한 거니까 243 이렇게 나오나요? 됐습니다. 여기는 얘가 뭐이고 싶었어? 얘가 양수이고 싶었어. 그렇게 되는 항이 몇 개나 있나요? 이런 얘기는. 됐어? 그럼 얘는 243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7n 이렇게 됐을 거야. 7n. 그럼 7을 이쪽으로 약분에 넘겨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요것만 계산해보면 되지 뭐. 243이라고 하는 거는요. 7로 나눠봤더니요. 뭐가 돼요? 3, 21 되고요. 33이죠? 그럼 4, 28 된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34점. 이건 34점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34번째 항까지는 양수였을 게 분명하고요. 35번째 항부터 음수로 바뀔 게 분명합니다. 양수인 항의 개수는 34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알겠어? 네. 알겠다는 얘기는 이제 나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라는 얘기. 오케이?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는 거야. 아니면 좀 시간을 달라고 해. 그렇지? 이해가 될 때 버퍼링이 다 있을 수 있거든 사람마다.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면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등차 중항, 그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뭐야? 이게 등차 수열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고유한 특성이야. 잘 봐봐. 여기가 A였어.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였어. 세 번째 항이 A 더하기 2D였어. 네 번째 항이 A 더하기 3D였어.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 A 더하기 4D였어. 이렇게 지금 5개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속으로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봐봐.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야? 2A 더하기 2D지. 그럼 요거는 요거 2배 한 거랑 똑같지? 네. 맞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요거랑 요거 2개 더하면 뭐니? 2A 더하기 4D죠? 네. 그거는 요거 2배 한 거랑 똑같지? 네.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야. 요렇게 세 개를 봐봐. 요거랑 요거 더하면 뭐가 돼요? 2A 더하기 6D가 됩니다. 요거는 요거 2배 한 거랑 똑같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랑 요거를 2개를 더하면 A 더하기 B를 해주면 항상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2X가 됩니다라는 이런 결론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거냐면 되게 간단해요. 잘 봐봐. 등차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겠어? D. 요거랑 요거 차이가 뭐겠어? D.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그러면 X-A가 뭐가 되고요? D가 되고요. 맞아요? B-X가 뭐가 됩니다? 여전히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D 대신에 여기는 얘 대신에 얘라고 이렇게 B-X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씩 좀 정리해봐. 다시 X-A는 뭐가 됐어? B-X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 A를 이쪽으로 넘기고 X를 이쪽으로 넘겨봐. 그럼 얘는 뭐가 돼? 2X가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만약에 X가 궁금했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랑 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운데 항이지. 이 가운데 항은 얘랑 얘의 평균이 됩니다. 산술 평균이 됩니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얘랑 얘의 평균. 다시 말하면 얘 2배는 얘 더하기 얘가 되고 얘는 얘랑 얘의 평균이 됩니다. 둘 다 기억해놔. 알았죠? 무슨 말이야? 얘 2배는 얘 더하기 얘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2배는 얘 더하기 얘가 되고 얘 평균, 얘는 얘랑 얘의 평균이 된다. 이렇게 딱 두 가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항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쟤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차 중항. 오케이? 근데 이게 얘만 되는 연속으로 세 개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다양하게 다 돼.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두 칸씩 떨어져 있지. 두 개의 항씩 떨어져 있지. 그럼 봐봐. 이게 하나의 D 차이 나고 D 차이 나고 D 차이 나고 D 차이 나면 얘는 2D 차이 나고 2D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처럼 얘랑 얘만 딱 떼서 그 세 개만 딱 떼서 그 세 개만 하나의 내가 수열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수열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왜냐면 차이가 똑같잖아. 요 2D 차이 나고 요 2D 차이 나야 돼. 맞아? 요 세 수도 당연히 뭐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여기 있는 이 값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의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의 2배는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뭐라고요?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잘 봐봐. 등차 수열의 합 이따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건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몇 가지 할까? 7까지만 해볼게. 7까지만 해볼게.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두 개 더한 거는 누구의 2배가 될까? 그렇지. 가운데 있는 여기는 얘의 2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있는 얘랑 더한 거는 또 마찬가지 누구의 2배가 될까? A4의 2배가 되겠지. 여기 있는 얘랑 2개 더한 거는 누구의 2배가 될까? A4의 2배가 되겠지. 무슨 말이야?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결과랑 이거랑 이거 더한 결과랑 이거랑 이거 더한 결과는 다 같아집니다. 뭘로 같아져? 얘 2배로 같아집니다.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주어져 있으면 항상 이런 성질이 성립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다시 봐. 이게 항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봐봐. 여기가 A1이야. 여기 A2야. 여기 A3이야. 쭉쭉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A에 101이야. A에 102가 있었고 A에 103이 있었대. 이렇게 있었다면은 더하기 명사.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얘랑 2개 더한 결과는 얘랑 2개 더한 결과, 얘랑 2개 더한 결과 이것들은 다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등차 수열이라는 성질 때문에. 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잘 봐봐. 얘에서는 얘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플러스 D가 필요하지. 맞아? 근데 얘에서 얘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D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 2개 더한 결과랑 이거 2개 더한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는 얘랑 얘에 비해서 플러스 D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빼기 D를 했으니까 여기는 얘랑 더한 결과랑 얘랑 더한 결과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건 등차 수열만 갖는 되게 유일한 고유한 그런 성질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얘랑 제일 끝에 있는 거랑 더한 거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더한 거랑 같고요. 그지? 그 다음에 또 얘랑 더한 거랑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같아지고 전부 다 같아지면 돼요. 오케이? 등차 수열만 갖는 고유한 성질. 뭘로 같아져? 여기는 얘 가운데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가운데 항이 2배로서 같아진다. 그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봐.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봐요.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이런 게 궁금했어. 만약에 여기 1이 있고 3이 있어, 여기 5가 있어, 여기 7이 있어, 여기 9가 있고, 여기 11이 있어, 그 다음에 13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7개의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거를 내가 갑자기 다 더해달래. 다 더해달래. 오케이? 다 더해달래.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더하겠지. 이거 4 되고 9 되고 16 되고 이게 다 더하겠지. 이제. 근데 얘가 이 정도면 충분히 더할만 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항을 되게 늘려가지고 되게 많이 더해달래. 그럼 너 좀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어차피 여기 있는 얘랑은 2개 더한 결과는 7이 몇 개 있어? 7의 2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요거랑 요거를 세봤을 때 요거 2개 더했을 때 걔는 7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2개 더한 결과 여전히 7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2개 더한 결과도 여전히 뭐야? 7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요건 7이 몇 개 있어? 얘는 7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결국 이거 다 더한다는 얘기는 7이 결국 몇 개 있었다는 얘기. 7이 몇 개 있었다는 얘기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개 총 몇 개? 7개. 이 항의 개수만큼 7이 있었다. 그럼 얘는 7 곱하기 7로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 등차 중항을 생각해서 거기는 얘에다가 나머지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그냥 이거에 합이 돼. 무조건 합이 되는 거야. 되게 편해지겠지. 이거를 응용하면 이런 식까지 응용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어떤 달력이 있대. 그래서 여기가 7이었어, 여기 8이었어, 여기 9였어. 그 다음에 여기가 14였고요, 15였고요, 여기가 16이야. 근데 여기가 뭐야? 21인가요? 21, 22, 23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더 있었겠지 이렇게. 더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있었나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갑자기 딱 놓고 여기는 얘 9개를 그냥 뭐 해달래? 더 해달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15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이 수열을 봐봐. 이거 여기서도 8 차이나 여기서도 8 차이 나지. 이 세 개의 수열은 등차 수열일 거야. 맞아? 그럼 이거 3개 더한 거는 15를 다시 이거랑 이거 더한 건 15를 2번 더한 거랑 마찬가지거든. 맞아? 그럼 여기는 얘랑 이렇게 바라보면 요 몇 차이냐? 7 차이 나고 7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것도 15를 2개 더한 거랑 똑같아. 맞아?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요거 6 차이 나고 요 6 차이 나잖아. 등차 수열이야. 얘랑 얘 더한 거는 15 2개 더한 거랑 같단 말이야. 맞아?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랑 얘도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지. 맞아? 그럼 얘도 15 2개 더한 거랑 같아. 그럼 봐봐. 요거 2개가 15 2개 더한 거랑 같고, 요거 2개가 15 2개 더한 거랑 같고, 요거 2개가 15 2개 더한 거랑 같고, 요거 2개가 15 2개 더한 거랑 같잖아. 맞아? 15도 하나 더 해줘야 되지. 그럼 15가 총 몇 개 생기겠어? 9개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면 얘는 그냥 15 곱하기 9로 그냥 해결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차 수열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내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등차 중항이라는 것 자체. 등차 중항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는 되게 높아요. 이 정도까지 지금 응용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려워. 이건 어려운 게 맞아. 근데 이 정도 보고서 아 이걸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등차 중항이 7이잖아. 그지? 7이 몇 개 있어? 아이고 7개 있네. 7 곱하기 7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등차 중항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떠올려봐. A랑 X랑 B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이 X값,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이 값은 등차 중항이죠.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 얘는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아? 2X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얘기잖아. 완전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얘랑 얘 평균값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얘 두 배가 얘 더하기 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오케이? 얘 더하기 얘는 이거 두 번 더한 거랑 똑같다. 얘랑 얘를 더한 거는 이거 두 번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알지? 근데 여기는 얘가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었대. 여기 5개의 수. 4랑 뭐예요? A랑 그다음에 B랑 그다음에 C랑 그다음에 16 이렇게 5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었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대. 그렇다면 이 순서대로 저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얘랑 얘 이거 세 개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반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2지? 얘는 10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여기는 얘랑 얘 두 개 더한 거의 반이니까 7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랑 얘 두 개 더한 거의 반이니까 26이니까 얼마야? 13인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한번 봐봐. 얘에서 얘 3 차이 나고 얘 3 차이 나고 얘 3 차이 나고 얘 3 차이 나는 거 맞죠? 그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값이 있는 거. 그럼 봐봐.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어차피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세 개를 다 더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냥 가만히 보면 얘랑 얘 평균값이 얘일 거고 이거 세 개 더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의 3배랑 같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랑 얘의 평균은 얼마예요? 얘랑 얘의 평균은 10이잖아. 그럼 얘가 10이었고 이거 3개 더한 거는 이거 3배한 거랑 똑같으니까 답은 그냥 30이군요. 아무 계산 안 해도 이런 거 다 구하지 않아도 바로 사실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차지열 다시 말하자면 등차중항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정말 많이 높습니다. 이건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여기가 4야? 3이 3이야 이거? 여기 3. 그다음 오른쪽 끝에 위에 7 여기 7. 가운데 밑에 11? 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봐봐. 여기 문제가 어떻게 돼? 6개의 자연수를 한 칸씩 뭐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다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등차 수열 얘랑 얘 가운데 있는 요 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죠? 네. 반하면 5잖아, 그렇지? 이제는 5분의 x. 네. 됐죠? 이것도 이 상태로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지? 아니, 평균하면 8이죠? 네. 이게 8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가볼까? 이거 5 차이 나니까 이거 5 차이 날 거야. 13일 겁니다. 맞아? 요거 1 차이 나니까 요거 1 차이 날 거야. 9가 될 거야. 얘랑 얘 평균이니까 뭐가 되겠어? 6이 되려. 얘랑 얘 평균이니까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채워주면 돼. 됐죠? 됐습니다? 올라가죠. 봅시다. 다음. 자, 82번 문제 보세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냐면, 봐봐. 우리가 새 수를 세팅을 할 때는 보통 하나는 A다, 뭐 하나는 B다, 하나는 C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거든. 그지? 근데 이 세 개의 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었다면은 하나를 A다, 하나를 A 더하기 D다, 하나를 A 더하기 2D다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괜찮겠지. 세 수 이렇게 세팅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좀 뭐가 안 돼? 좀 이게 뭔가 대칭성이 없어. 계산하기 좀 힘들거든.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놓고 얘를 A 더하기 D라고 한다면 얘는 A 빼기 D라고 받아봐도 괜찮겠지. 그럼 D 차이 나고 D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맞잖아.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다 이러면은 얘는 세팅 자체를 A-D 그다음에 A 그다음에 A 플러스 D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게 편해집니다. 계산 자체가 편해져. 물론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등차 수열일 때 세 수를 세팅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세팅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세팅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확실히 편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세 수의 합이 15래 15. 요거 세 개 다 더해봐. 그럼 3A 더하기 뭐가 돼요? 3D가 되죠? 맞아요? 여기 얘가 몇이래? 15래. 이렇게 해서 얘는 A 더하기 D가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런 결론이 벌어지거든. 근데 얘는 봐봐. 이거 세 개 다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3A가 돼요. 맞아? 그냥 3A가 돼요. 얘가 15라는 소리면 A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해놓고 갈 수 있다고. A라는 값 자체. 그럼 되게 편해지겠지. 맞아? 얘는 A 더하기 D가 5다라는 사실이고 얘는 A가 5다라는 사실이니까 딱 하나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세 수를 세팅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세 개 곱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5-D랑 그 다음에 5랑 그 다음에 5 플러스 D랑 이렇게 곱한 결과가 뭐래요? 45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 얘랑 약분시켜서 얘가 9가 됩니다. 이거 합쳐서 써주면 25-D제곱이 뭐가 됐어? 9가 됐어. D제곱은 뭡니다? 16입니다. 그럼 D는 뭐가 되겠어요? 뿔마 4가 되겠어요. 됐어? 그럼 D가 뿔마 4였으니까 플러스 4였다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1, 5, 9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얘 9, 5, 1 이렇게 돼. 어차피 결과 똑같지. 세수. 얘 제곱의 합이 궁금했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거 더한 결과가 얼마니?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거 가지고 다 보여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죠? 이거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내수는 어떨까? 그럼 내수. 세수는 중앙에 있는 값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걔를 그냥 A라고 세팅해 놓으면 좀 편해요. 근데 4개의 수라면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이렇게 4개 있는 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대칭성을 만들려면은 못 만들어. 그치? 대칭성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얘를 그냥 A 더하기 D라고 놔버려. 근데 얘를 A-D라고 놔버려. 지금 대칭성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만들려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몇 차이 나요? 2D 차이 나지.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아예.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3D가 될 거고요. 얘는 A 더하기 3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이해되니? 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면은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수를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해. 그럼 5개의 수를 세팅할 때 어떻게 되겠어? 얘는 중앙에 있으니까 얘를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D라고 놓고 A 더하기 2D라고 놓고 A-D라고 놓고 A-2D라고 놓고 이렇게 5개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은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거. 만약에 6개의 수를 세팅해주세요. 그러면은 A 플러스 D랑 A-D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3D랑 A 플러스 5D 이렇게 가요. A-3D랑 A-5D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으면 좀 편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내가 세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수를 세팅하는 것도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지? 그 정해져 있는 게 왜 그렇게 이렇게 세팅하면 뭐가 편한지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냥 막 단순하게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뭐예요? 계산을 복잡하게 할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학문이야 사실은. 맞아요? 되게 복잡해. 그냥 봐봐. 곱하기라는 기호가 왜 나왔을까? 곱하기라는 기호 사실 더하기만 해도 충분하거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2 해서 이거 총 100개를 했어요. 100개를 다 더해달래. 그럼 얘를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나온 거잖아. 그지? 좀 편하게 해달라고 얘는 2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가 나오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왔을까? 결국 편하게 가려고 나왔던 거야. 맞아요? 수학에서 배우는 개념들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계산력을 도와주는 개념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노가다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노가다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100번 100번 다 들어가면 200인 거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지. 이거 200입니다. 바로 충분히 우리 알 수 있잖아. 그지? 맞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이 계산을 막 자꾸 하려고 해. 나는 이 개념을 알려줬는데 이 계산을 막 자꾸 하려고 해. 오케이? 근데 이게 의미가 있겠어? 난 지금 곱하기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거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라고 해서 이걸 자꾸 풀어가는 거야. 그 의미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새로 배운 개념 왜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봐봐. 수를 세팅하는 세수, 내수를 세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요? 4개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사각형이 있다. 이게 뭐 하나는 되게 작았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커졌을 거고 조금 더 커졌을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있었다 쳐보자.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렇죠? 여기가 제일 작은 거라고 쳐봐. 얘가 뭐야? 그럼 a-3d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봐. a-d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d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3d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나한테 뭘 주고 있냐면 이거 4개 다 더한 결과가 360도다 주고 있어. 이거 4개 다 더하면 얼마니? 4a예요. 그죠? 맞아? 4a가 360도가 될 테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야? 90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가장 큰 각의 크기의 2배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각의 크기의 2배 2a 더하기 뭐가? 6d가 뭐라고 줬어요? 나머지 세 각의 크기의 합과 같아. 얘랑 더해주세요. 얼마니? 3a-3d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 넘어가고 얘가 넘어갔더니 얘는 a가 뭐가 됐어요? 9d가 됐어요. 근데 a가 몇이었어요? 90도였거든. 근데 d는 몇이었겠어? 10도였겠지. 공차를 구해주세요. 공차는 그럼 몇입니다? 20입니다. 아, 네. d가 공차가 아니잖아. 그치? d가 공차가 아니야. 그래서 2d 차이 나고 2d 차이 나고 2d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뭘 웃어? 네. 공차는 2d가 돼. 20도가 20.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떡하지? 바로 들어갈까? 바로 들어가.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자 볼게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정리 좀 하자. 자 등차 이제부터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AN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 A1부터 해서 A1부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AN까지 이렇게 더한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SN, 썸의 약자를 써서 S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뭐 EN이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S5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뭐겠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입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그냥 더한 거예요. 오케이? 다시 SN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SN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요 N이라는 숫자 이렇게 있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항의 뭐가 되는 거야? 합이군요. 이런 뜻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됐어요? 그럼 봐봐. 내가 만약 궁금한 게 갑자기 S200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 그럼 이런 거야.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쭉쭉쭉쭉쭉쭉 더해서 마지막에 400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거를 다 더해야 되잖아. 저걸 다 더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고 어렵단 말이야. 그지? 너무 귀찮아. 그지? 저걸 200개를 언제 다 더하고 앉아 있겠니?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우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가우스라는 사람이 초딩 때 초딩 가우스가 저기 있는 쟤를 매번 저렇게 더하기가 너무 귀찮았나 봐. 그래서 자기만의 공식을 하나 만들었대요. 초딩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딩 가우스가 만들어낸 그 공식을 지금 우리 몇 살? 18살 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해볼게요. 봐봐, 이런 거. SN이라고 하는 거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 첫째 항이 A였어요.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였을 겁니다. 세 번째 항은 뭐겠어요? A 더하기 2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이게 a 더하기 n-2d 이게 n-1번째 항이고요. 이게 n번째 항 a 더하기 n-1d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얘가 지금 뭐야? n번째 항이야. 여기 얘가 n-1번째 항이고요. 여기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입니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 있는 얘가 이거 되는 거 알겠니? 맞아? n 대신에 n-1 집어넣은 거야 그냥. 여기는 요 n이 들어갈 자리에 an이 뭐니까 a 더하기 n-1d가 되니까 a n-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n 자리, 여기 n 자리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n-1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n-2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n-2번째야. 그럼 이거를 다 더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어? 등차 수열만의 고유한 성질이 어떤 성질이? 여기는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이겼어. 얘랑 더한 거랑 쟤네들 더한 거 다 같다고 했었잖아. 등차 수열만이 갖는 유일한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SN을 어떻게 해본 거냐면 뒤집어 갔어요. SN을 한 번 더 써줘. 그럼 얘는 a 더하기 n-1d라고 이렇게 쓰고요. 얘는 a 더하기 n-2d라고 이렇게 쓰고요. a 더하기 n-3d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그냥 a 더하기 d가 될 거고 마지막에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거꾸로 썼어요. 그냥. 오케이? 얘가 첫 번째 항이가 두 번째 항이고 여기는 얘가 n번째 항입니다. n-1번째 항이고 n-2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봐봐. 얘랑 더하면은 얘랑 더한 거랑 같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 상태로 그냥 쭉 뭐 할 거냐면 그대로 더해줘요. 더해주고. 그럼 얘는 2배의 SN이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해봤더니 뭐가 됐어? A 두 개에다가 n-1d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봤어. 얘도 마찬가지. A에다가 A 더한 거니까 뭐가 돼요? 2A가 돼요. 더하기 얘에다가 얘를 더한대. 그럼 봐봐. 지금 n-2d에다가 뭘 더한대? d를 더한대. 그럼 요거 d로 내가 묶어봐. d를 묶어봐. 그럼 뭐가 되겠어? d를 묶어보면 n-2에다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결론은 뭐가 됩니다? n-1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결과는 뭐가 되냐면 n-1d가 됐다. 2A 더하기 n-1d가 됐다. 요거 두 개 더한 결과도 뭐겠어? 같을 거야. 2A 더하기 n-1d가 될 게 분명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에는 여기는 얘도 결국 뭐가 되겠어? 2A 더하기 n-1d가 될 게 분명하다. 맞아요? 그러면 결론. 이런 게 몇 개 있겠어? 2A 더하기 n-1d라고 하는 얘가 몇 개 있겠어? 이게 n개 있겠죠? 이런 게 몇 개 있어? n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 SN은 뭐가 됩니다. 얘는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가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해주게 되면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랑 더하는 거. 잖아, 그지? 또 얘랑 더한 거예요. 맞아요? 얘랑 더한 거에 가운데 어떤 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포인트가 등차 중앙이었겠지.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여기는 얘를 2분의 여기는 얘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라서 얘를 그냥 L이라고 놔볼게요.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첫째 항 A, 마지막 항 라스트. 요거 해서 이거 자체가 이게 A 더하기 n-1d였으니까 L시당. 여기는 얘를 내가 마지막 항 L이라고 바라본 거야 지금. 마지막 항이 이거니까 그치? 얘가 지금 마지막 항 L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거기는 걔 몇 배를 한 거야? n배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다시 봐봐. 여기는 얘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얘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이에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입니다. 가운데 있는 어떤 항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걔의 몇 배가 됩니다? n배가 됩니다 라고 했었지. 아까 선생님이 써줬던 거 혹시 기억나요? 아까 이런 거 써줬던 것 같아. 다시 다른 숫자로 써볼게. 2, 4, 6, 8, 10, 12, 14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얘랑 얘 더한 거는 얘의 몇 배? 2배. 얘랑 얘 더한 거는 얘의 몇 배? 2배. 얘랑 얘 더한 거는 얘의 몇 배? 2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었겠어? 총 7개 있었을 거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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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해서 총 7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얘의 몇 배가 됩니다? 7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얘랑 얘랑의 뭐야? 등차 중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등차 중항의 몇 배가 됐어? 항의 개수 7배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얘 등차 수열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n의 2a 더하기 n-1d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얘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가장 아름다워요.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의 항의 개수, 총 항의 수 n을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하려고 했던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생각해봐. 기본 공식에 입각해서 쓰잖아?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항의 개수는 200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첫째 항의 2배니까 4가 되고요. n-1이니까 199가 될 거고 공차가 얼마였어? 2였어. 이렇게 써주면 이거 다 더한 결과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 공식에 입각해서 생각한 거고 두 번째, 얘를 등차 중앙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200 곱하기 항의 개수는 200개니까 그럼 여기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은 뭐가 되겠어? 2분의 2 더하기 40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요렇게 해서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야.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고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훨씬 더 즐겨 사용합니다. 훨씬 더 편하니까. 얘는 이제 문제상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만 사용하지 얘를 굳이 얘를 사용하지는 않아.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것 뿐이지 여기는 얘 다시 요 공식이랑 요 공식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못하니까 이것까지 다시 염두에 두세요. 이걸로 하면 좋겠지만 이걸로만 못하는 문제가 가끔 들어있으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봐봐.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이라는 거 있잖아. 등차 수열. 결론이 뭐였냐면 일반 항은 어떻게 구해요? a 더하기 그냥 n-1d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겠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은 내가 수열에 뭘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항이라는 데를 구할 수 있습니다.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SN을 공식에 의존해서 2분의 이거 n에다가 이 a 더하기 n-1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도 여전히 뭐랑 A랑 D만 안다면 A랑 D만 알고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 첫째 항과 뭐만 알고 있다면 공차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여기는 수열의 합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요.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 다시 뭐랑 뭐만 알면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은 일반 항도 나는 구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합도 구할 수 있는, 반대로 합도 구할 수 있고 일반 항도 구할 수 있는. 오케이? 합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다. 일반 항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봐봐. 잘 봐야 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있잖아. 여기 있는 얘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곱해서 이게 dn이 될 거고 더하기 a-d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크게 a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는 이만큼을 크게 b라고 바라본다면 여기 얘는 뭐가 되냐면 an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뭐가 되냐면 n에 대한 1차식이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3n-2 이렇게 있었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이것만 보고 너희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 n에 대한 몇 차식이냐? 1차식이냐? 이거 등차 수열이네. 오케이? 그때 여기는 얘가 n 앞에 있는 개수 요 3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야? 공차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n 앞에 붙어 있는 게 d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n은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뭐가 됩니다? 공차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 첫째 항이야 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인 거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1이죠.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군요. n에 대한 1차식이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입니다? 1차식입니다. 그리고 수열의 합을 계산한 결과 여기는 얘도 봐봐. 여기는 얘를 좀 정리해 볼게. 여기는 이 안쪽을 정리해 보면은 얘는 dn 더하기 2a-d 이렇게 될 거야. 거기에 지금 n이 곱해져 있어. 여기 또 2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거 정리할게요. 근데 dn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2a-d의 n 이렇게 될 거고 거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달아주고 이거 2분의 1 달아주죠. s는 이런 형태야. 무슨 말이냐면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를 내가 a라고 바라보면은 an 제곱 더하기 bn 이런 형태. 무슨 말이니? n에 대한 몇 차식이 됩니다. 2차식. 근데 뭐가 없어? 상수항은 없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형태가 나오잖아. 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 근데 얘가 2n 제곱 플러스 뭐 3, 뭐 4n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바로 판단했어. 이거 수열의 합이 지금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구나. 이 정도는 인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정도 인식하고 넘어갔어. 요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지금 n에 대한 1차식으로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 건 등차 수열이다.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형태로 sn이 주어져 있는 건 등차 수열이다. 이 정도까지 너희가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보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게 즐겨 사용하는 공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꼭 기억해 두고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세요. 지금은 얘들아 외울 게 요거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되면 등비 수열도 합 공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섞여 버린단 말이야. 그럼 막 이제 요상하게 공식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다 틀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외워놓고 왜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왜 이렇게 됐었어? 이런 애들이 n개가 생겼어. 그지? 그 결과가 ES였어. 그러니까 2분의 n의 2a 더하기 n-1d가 됐었던 거야. 아까도 증명할 때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반대로 2분의 a 더하기 l 자체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이 몇 개? n개 더해지면은 전체 합이 될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어. 오케이?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다음 수열에 뭘 구해주세요? 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수열의 합이라는 거 공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아니면 2분의 n에 a 더하기 l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둘 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의 합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치? 쟤는 지금 3, 5, 7 이런 식으로 41로 끝나는 상황인데 저 항의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모르면 저 합을 당연히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저 합을 구하기 전에 뭐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수열의 개수 저기 제가 총 몇 개 있는지를 구해준다 라는 개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 일반항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야. 봐봐. 얘 AN이라고 하는 값은 첫째 항이 3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N-1 공차가 2였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2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41이 되도록 하는 그 N 값이 뭔가요가 궁금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40이고 약분하니까 N은 얼마가 됩니다?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이 총 몇 개 있었어? 20개의 항이 있었어요. 라고 일단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다 더해주세요. 얘를 다 더한 결과는 뭐가 될까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있다고 했어? 20개 있다고 했어. 첫째 항은 3이었고요. 마지막 항은 41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2분의 항의 개수 여전히 20개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2a 더하기 n-1 d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뭐가 더 편하겠니 당연히? 이게 편하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440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보자. 85번에서 얘들아 좀 특이한 표현을 줬어. 수열이라고 하는 건 등차 수열만 있는 거 아니거든.
등비 수열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규칙, 특별한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등차랑 등비밖에 없다고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수열이라고 줘버리면은 얘가 어떤 특징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인지 내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준 거랑 등차 수열 조건을 주지 않은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런 애를 줬어요. 이런 애를. 얘 말뜻이 뭔지 한번 봐봐. 이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봐봐. n 플러스 1번째 항이래. n 플러스 1번째 항은 뭘 가지고 만들어? an을 가지고 거기다가 2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 내가 2를 더하면 그게 다음 항이 된대. 여기다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된대. 그러니까 봐봐. a1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a1에다가 몇을 더하면 2를 더하면 뭐죠? a1이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지? 거기다 2를 더하면 다음 항 a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5가 되겠죠. a2. A3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A2에다가 2를 더해야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얘는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A3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지 A4가 되는 거니까 얘는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아, AN이라고 하는 얘는 뭐가 된다? 공차가 얼마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군요. 등차 수열이군요라는 사실을 저기는 저 네모 박스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얘만 봐. 오케이? 왜? 얘에다가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잖아.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2씩 더해지는 형태구나. 계속 2씩 커지는 형태니까 차이가 2씩 계속 유지되는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점화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다시 배우겠지만 일단은 여기는 얘를 이렇게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나는 지금 그럼 첫째 항도 알고요. 첫째 항도 알고 뭐도 알아? 공차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첫째 항을 줬고 공차를 줬어. 첫째 항을 줬고 공차를 줬어. 그지?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뭘 구해달래? 99까지 항의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S99를 구해달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항의 개수는 총 99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는 게 아니라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공식에다가 한번 써보자. 여기는 이 공식에다가 한번 써보자. 그리고 2a 더하기 n-1t 98t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첫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전체 합이군요 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공식을 정확하게 활용할 줄 알면 여기서 뭐 어려울 건 없는데 그걸 판단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자. 87번 문제 보세요. 87번 말고 88번 이거 해볼까? 그냥 87번. 봐봐. 첫째 항이 8이고요.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지금 36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궁금하대요. 다시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이 궁금해. 난 S10이 궁금하단 말이야. S10이 궁금하면 일단 뭘 알아야 돼? 첫째 항 알아야 되고 공차를 알아야 되지. 첫째 항을 알아야 되고 공차를 알아야 돼. 아니면 첫째 항을 알고 마지막 항을 알아야 돼. 항의 개수는 어차피 10개일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그럼 문제에서 첫째 항을 줬어. 그럼 난 이제 공차를 구하거나 아니면 뭘 구하면 되겠어? 공차를 구하거나 마지막 항 10번째 항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준 게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36이라고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뭘까? 2분의 항의 개수 3개라고 생각하고 8 곱하기 2a 더하기 n-1d라고 생각해서 걔가 36입니다라는 식을 이렇게 하나 써주잖아? 근데 이 식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어?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 정보에서는 뭘 얻을 수 있다고? 첫째 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 이 정보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어? 공차라는 애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다. 공차만 구해놓으면 여기 얘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공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88번 문제 별표가 쳐져 있네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봐봐. 수열 얘에서 첫째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뭐가 되나요? 음수가 되나요? 이런 걸 지금 나한테 묻고 있어요. 오케이? 몇 항까지 합이 음수가 되나요? 일단 봐봐. 얘가 21이지, 21. 그 다음에 여기는 17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4였을 거야. 그치? 그럼 첫째 항 가지고 공차도 하니까 난 수열의 합 구할 수 있거든? 한번 구해보자.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 난 sn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의 개수 n개에다가 2a 더하기 n-1 d 이렇게 되는 애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오케이? 그렇게 되는 n 값이 현재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봐봐.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생각해봐. 부등식은 내가 내 똑같은 걸 막 곱해줘도 더해줘도 부등호가 안 바뀌어. 언제?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값이 양수일 때. 근데 여기는 이 n 값은 무조건 뭐일 테니까 자연수일 거 아니야. 자연수라는 건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지. 그럼 얘로 내가 양면을 똑같이 나눠도 부등호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똑같이 곱해줘도 부등호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42에다가 마이너스 4n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우변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거 좀 넘어가서 이거 4n입니다. 이렇게 써요. 여기 계산하니까 4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이게 약분 해주면 23 될 거고 이게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뭐야? 2분의 23보다 어디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구하고 싶으니까 이걸 만족한 최소의 n 값을 구해주세요. 얘가 11.5잖아. 얘는 12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네요. 음수가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얘들아, 기본 공식을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또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됐지? 그리고 저 89번에 별표 쳐놓고 얘들아 봐.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었대. 오케이? 분명히 수열에서 얘가 첫 번째 항이가 두 번째 항이가 세 번째 항이가 네 번째 항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얘들아 궁금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만 더 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이만큼만 딱 잘라서 이만큼만 더 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자체를 여기 있는 이 수열 자체를 내가 새로운 하나의 수열이라고 바라봐도 괜찮겠지? 맞아? 첫째 항이 그냥 11이고 두 번째 항이 13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19가 됩니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은 거잖아 지금.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 그리고 이거 전체가 등차 수열이었다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인 여기 있는 얘도 당연히 뭐였을 거야?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더해주세요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얘는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5개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 첫째 항은 11이었고요. 여기 있는 얘 마지막 항은 19였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11부터 어디까지 A20까지를 더해달랬어. 근데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더해달래. 11번째 항을 일단 11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예요? 22 빼기 5가 되네. 얘는 17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40 빼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3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니 얘네들이 현재 나는 지금 궁금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이거 어차피 등차 수열이었어. 전체가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얘네도 등차 수열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만큼을 더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니까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뭐가 돼요? 11부터 20까지는 총 10개잖아. 그지? 그죠? 11부터 20까지는 총 10개죠. 개수를 세는 방법은 20에서 11을 뺍니다.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주세요. 오케이?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몇 개니? 하면 10개야, 10개. 맞아? 근데 봐봐. 얘에서 얘 빼면 실제로 9죠? 9에다 1 더해야지 되는 거야. 2부터 22까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몇 개의 항이었을까? 얘에서 얘 빼면 20이죠? 하나 더해서 21개의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항의 개수를 셀 때는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이걸 뺍니다.
9가 되고요. 더하기 1이니까 항의계수는 총 10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17이었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3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꽉 막힌 상태로 보죠. 얘가 꼭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자체를 이게 첫 번째 항이, 이게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수열의 합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어차피 얘네들만 더하면 땡인 상황이니까 굳이 11번째 항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됐죠? 그 다음에 90번으로 가서 90번 말고 91번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사실 강조를 한 거냐면 이런 포인트를 강조한 거야. S10을 줬어. S10을 줬어. 라는 거는 A와 D에 대한 식을 하나 나한테 줬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1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아? 다시. 그래서 1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2분의 항의계수 10개에다가 2A 더하기 9D 이렇게 되겠지? 얘가 120입니다 라는 식을 이렇게 하나 준 거야. 다시 나한테 뭘 준 거라고? A와 D에 대한 식을 하나 던져준 거야.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A와 D에 대한 식을 하나 던져준 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봐. 2분의 20 2A 플러스 19D는 440입니다라는 식을 또 하나 던져준 거죠. 그럼 나는 이 A랑 D에 대한 식을 몇 개 얻어냈어? 2개 얻어냈어 문제에서.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면 분명히 나는 A랑 D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랑 D를 구하면 내가 첫째 항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고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한테 식을 던져줬다는 얘기는 A와 D에 대한 식을 2개 던져줬다는 얘기고 얘를 연립해서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A랑 D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A랑 D를 구할 수 있으니까 난 이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자. 봐봐. 여기는 이 10은 이쪽으로 날려버릴게. 이렇게 날려버릴게. 그 다음에 여기는 2는 이쪽으로 넘겨서 24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얘랑 약분하면 이거 10 될 거고 이거 10은 여기다 약분해서 4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얘를 뺍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0이 되고 얘에서 얘를 빼면 10D가 되겠지.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요? 20이 됩니다. D는 얼마였군요? 2억 정도. D가 2였으니까 이만큼이 18이 되고요. 여기 넘어가면 6이 됩니다. 약분해주면 A는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그럼 S30이 궁금했단 말이야. S30은 뭐겠어? 2분의 항의계수 30개가 되는 거고 여기 2A 더하기 29D가 될 게 분명한데 A가 뭐였어? 3이었어. D가 뭐였어? 2였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이런 조건. 이런 수열의 합을 나한테 하나씩 던져주는 거는 A랑 D에 대한 식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등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돼. 일반항을 구할 때 첫째 항과 공차,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구할 때도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된단 말이야.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어요. 첫째 항과 공차가 되게 많이 중요한데 첫째 항과 공차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던져주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A와 D에 대한 식을 던져줘. A와 D에 대한 식을 하나 던져줘.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은 A랑 D를 충분히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됐나요?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A3이 예를 들어서 뭐 10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A5가 S3이 10입니다 이렇게 주고 A5가 10입니다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어요. 잘 봐봐.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뭘 준 거냐면 나한테 A랑 D에 대한 식을 하나 던져준 중이거든. 여기는 얘도 여전히 나한테 뭘 준 거야? A와 D에 대한 식을 하나 던져준 거야. 봐봐. 여기는 얘는 어떤 형태로 던져줬니? 얘는 2분의 3에다가 2A 더하기 2D라는 형태로 나한테 지금 던져줬어요. 여기는 얘는 나한테 어떤 형태로 던져줬어요? A 더하기 4D가 얼마입니다? 10입니다라는 형태로 나한테 던져줬어요.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을 충분히 연립해서 또 마찬가지로 A랑 D를 구할 수 있겠지? 그걸 가지고 내가 궁금한 뭐 S5도 구할 수 있고 A100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뭘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체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N이 얼마다, S 몇이 얼마다, S 몇이 얼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건 나한테 A와 D에 대한 식을 하나 던져주는 거다. 다시 몇 번째 항이 뭐 10번째 항이 3이다, 뭐 100번째 항이 20이다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여전히 나한테 A와 D에 대한 식을 나한테 하나 던져주는 거다. 그런 마인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A와 D에 대한 열림만 해줄 수 있으면 A랑 D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난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야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너희가 문제를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떻게 풀면 풀리겠구나, 나한테 뭘 던져줬고 뭘 가지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구나를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판단하고 해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그것대로 푸는 거야. 봐봐 얘들아,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얘들아, 문제를 푼다. 너희가 문제를 푼다면 일단 딱 문제 보자마자 뭔가를 막 써. 그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고 해석하고 판단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 그때서야 펜을 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이건 미리부터 들여놔야 돼 사실. 진짜 미리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S10을 줬어. 뭘 준 거야? A랑 D에 대한 식 하나 줬네. 얘를 줬어? A랑 D에 대한 식 하나 또 줬네?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연립하면 A랑 D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SN 자체를 구할 수 있으니까 S30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뭘 하는 거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개념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너희는 지금 9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보자.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읽어야 돼. 알았죠? 나는 봐봐. 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수열 일반항이든지 아니면 수열의 합이든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첫째 항을 줬어요. 너무 땡큐하게.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뭘 던져줬냐면 하나의 식을 던져줬어요. A랑 D에 대한 식을 하나 던져줬는데 나는 이미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D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까지 보면서 그럼 나는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공차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우진아 괜찮니? 돼요? 오케이? 다시 봐봐. 첫째 항은 지금 50이라고 던져줬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410이래. 그럼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가 될 거고 얘는 50의 2배니까 100에다가 더하기 n-1 d가 얼마가 됩니다. 얘가 410이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얘랑 얘랑 약분해서 얘가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8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넘어갔어요. 그럼 얘는 9D가 뭐가 됐어? 9D가 마이너스 18이 됐네. 그죠? 그럼 D가 얼마였단 얘기? 마이너스 2였단 얘기. 그러면 이 공차까지 알아냈잖아. 첫째 항도 알고 있는데 공차까지 알아냈잖아. 그럼 난 뭘 구할 수 있어? 이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인가요? 이걸 줬어요. 다시 봐봐. A11 더하기 A1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A20까지 이게 지금 얼마니 이걸 나한테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전체로 바라보지 말고 요만큼만 뚝 잘라서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 항의 개수가 충분히 n개가 아니라 10개라는 사실을 충분히 너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얘 첫째 항과 얘 마지막 항 요거 두 개만 구해낼 수 있다면 나는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얘네들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운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 A11도 구해야 되고 A20도 구해야 돼. 그럼 난 뭐 먼저 해야겠어?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거지. 일반항을 알아야 내가 A11도 구할 수 있고 A20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당연히 일반항 하나 구할 수 있으면 나는 여기 얘네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얘랑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항을 못 구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한다면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겠어? 일반항 AN이 뭐가 될까요? 얘는 50에다가 뭐가 됩니다? n-1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2n 더하기 뭐가 됐어? 52가 됐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AA. 그러면 A12는 뭐가 될까요? 여기다 11 그냥 집어넣은 거겠지 뭐. 1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잖아. 그럼 얘는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뭐가 궁금해? 20이 궁금했어.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돼? 40. 마이너스 40이 되잖아. 그럼 얘 얼마겠어? 얘는 10이겠지 10. 맞아? 얘가 지금 몇이었어? 30이었고 여기는 얘가 12였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 더해달래. 어떻게 돼? 2분의 항의수 10개가 됐을 거고 30에다가 더하기 12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수열의 합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은 이 공식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써지게끔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식이 완벽하게 써지게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바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판단만 할 수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 당연히 풀 수가 없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수열 파트가 이런 논리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파트예요. 수열 파트 자체가. 그러니까 멍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보면 수열 파트가 되게 어려워질 거야. 수열을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수열은 수포자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수열 때문에 수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등차 수열 처음 배울 때마다 되게 쉬운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이가 빵빵빵빵 올라가면서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해석한 걸 토대로 내가 식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써내려갈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해석도 잘 안 돼 있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 있어.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식을 써내려갈 준비는 당연히 해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구할 수 있을까를 너희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자연스럽게 터득할 때까지 계속 풀어보고 계속 생각해보고 계속 연습해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열 되게 어렵다. 지금이야 등차에서 쉬운 파트야. 진짜 쉬워요. 여기까지 하는 건데 여기까지도 힘들어 사실은. 그치? 쉬운데 힘들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야. 앞으로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이 등차수열 배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준비가 조금씩 차근차근 돼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등비수열 가고 뭐 시그마 가도 그냥 그렇구나 너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고 되게 쉬운 파트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첫 단추 끼울 때 진짜 잘 끼워놔야 됩니다. 수열 자체. 알았죠? 지금 문제가 안 풀린다. 우준아. 안 풀려. 그러면은 안 풀리는 이유를 빨리 찾아서 해석이 안 돼? 아니면은 식을 못 쓰겠어? 찾아서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 놔야지 다음 파트로 넘어갔을 때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열은 봐봐. 진짜 못하거나 진짜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진짜 못하거나 진짜 잘하거나. 대신에 다른 과목이랑의 다른 단원이랑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열 파트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만 열심히 따라와. 그러면 진짜 수열은 잘할 수 있어. 너희 시험 범위가 이제 삼각함수 쪽 뒤쪽 조금 남은 거 그 부분이랑 아마 수열 끝까지일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해놓으면은 거의 너희가 지금 되게 점수가 되게 낮잖아. 그치? 점수 되게 낮아요. 점수 진짜 낮아. 근데 지금 잘해놓으면 80점 이상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되는 거 다음에 되겠지라는 기대를 버려. 알았지? 오늘 안 되면 다음엔 더 안 되는 거야. 수열 파트는. 오케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그냥 흐름만 잘 봐봐. 흐름만. 첫째 항을 줬어요. 나한테 문제에서 첫째 항을 줬어.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합 S10을 줬어. S10이 얼마다고 줬어. 그럼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벌써 첫째 항과 공차를 다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첫째 항과 공차를 다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요거 보면서 바로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해석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아니까 나는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A11부터 A20까지 합이 궁금하대. 그럼 좀 전에는 봐봐. 좀 전에는 A11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A20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왜? 나는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얘랑 얘를 가지고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10개짜리 항의 합으로 그냥 계산해 버렸어.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S20에서 S10을 빼도 괜찮아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빼버리면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S20도 구할 수 있고 S10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방식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석은 되게 다양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푸느냐에 따라서 풀이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 대신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식을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진짜 중요해요. 다음. 오늘 9번까지 할 건데 봐봐. 얘도 상황을 얘들아 상황을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수의 나열이라고 했어. 수의 나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몇 번째 항 아니면 몇 번째 항까지 합 그냥 이런 것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는 뭐 이렇게 첫째 항 줬고 공차 줬어. 그래서 AN을 일반항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SN 뭐 이렇게 SN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식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수열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수를 나열된 형태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이런 게 그려지면 좋겠다는 얘기야. A1이 있고 A2가 있어, A3이 있어, A4가 있어, 땡땡땡땡땡땡 A 뭐 N이 있었어, AN 더하기 1이 있었고 뭐 쭉쭉쭉 계속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지금 수열은 쭉 펼쳐져 있는 중이거든. 맞아? 수열 자체는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요거 하나 바라보는 거고 뭐 SN 하나 바라보는 거고 그런 거거든. 근데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기 펼쳐져 있는 쟤네들을 다 뭐 해가는 과정이야? 하나씩 다 더해가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잘 봐봐. 첫째 항이 100이랬어요. 여기 이 값이 100이라고 했어.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거든. 얘는 97이 되겠죠. 그다음 뭐 90, 뭐가 될까? 94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몇 번째 항까지 쭉 잘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되는 SN의 뭐가 궁금했어? 최대값이 나는 현재 궁금한 상황이었어. 그렇지? 분명히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SN이야, SN. 수열의 합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인 마지막 항이었다고 생각해봐. 얘가 예를 들어 1이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였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가는 동안은 여기서 97을 더해가는 거고 여기서 94를 또 더한 거고 91을 더한 거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1까지 더한 거겠지. S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해버리면은 그 수는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 마지막에 1까지 더해서 점점 커졌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을 더해버리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SN이 최대가 되는 포인트는 결국 AN이 양수인 마지막 지점까지 더해야 최대값이 되는 거고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니 얘가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 양수, 여긴 얘가 바로 음수가 되는 그 포인트에서 잘리면은 SN은 최대가 될 거야 라고 너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 첫째 항은 100이라고 했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요 n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끝나요. 맞아? 요 n이 얼마인지만 알면 끝나. 그냥 공식 쓰면 끝나잖아. 왜? 난 첫째 항을 알고 공차도 알고 있거든. n만 구하면 끝나. 그래서 n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n은 어디겠어? 그러면은 얘가 양수가 되는 마지막 항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AN 입장에서 봐. 그러면 AN의 일반항을 한번 써보는 거야. 얘는 뭐가 되겠어? 100에다가 더하기 n-1d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일 겁니다. 여기는 얘가 양수가 되는 제일 작은, 제일 큰 n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이걸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103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3n 이렇게 될 거야.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얘들아? 34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걔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 n값은 얼마였겠어? 최대값이 34였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34번째 항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34번째 항을 구해주면 걔가 1변인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34번째 항까지 합을 하면은 걔가 최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35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 뭐였겠어? S34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분의 34에다가 2a 더하기 n-1 d가 됩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라고 해석합니다. 알았죠? 이걸 뭔가 방법을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형태, 이 상황 자체를 너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되게 어려워요. 수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열 파트 진짜 어려워한다. 많이들 어려워해. 여기는 요 파트를 잘하려면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알았죠? 새로 시작하게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단원이니까 진짜 처음부터 잘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삐끗하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냥 놓쳐버려요. 얘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거야. 계속 올라갈 거야.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잠깐 무너졌어. 여기서 다시 따라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오케이? 무너지지 않게 구멍 나지 않게 바로 내가 모르겠는 건 바로바로 생각해가지고 모르는 건 질문해요. 질문하면 되잖아. 그치? 모든 걸 다 메워가면서 쭉쭉쭉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수열 파트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무슨 생각을 못하고 있고 무슨 생각 때문에 어떤 개념을 잘 모르고 있고 문제 적용이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 문제가 안 풀리면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죠? 됐어? 그래서 안 풀리는 것들을 다 체크해 놓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메워서 다시 한 번 더 연습해보고. 알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알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 이번 성적은 다들 좀 잘 해보자. 그렇지? 잘 해보자. 많이 올랐어, 은교도, 그지?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거든. 오케이? 이런 부분들은 잘 해봅시다. 좋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일반항 얘기를 좀 더 할게요.